네. 그나마 최상병 특검법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내일 속전속결로 청문회 이제 시작되겠네요. 그 소위에서 통과되는 거 하고 청문회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사실상 내일 청문회가 끝나면 법안 통과시킨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네. 하겠다고 그랬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엄청난 게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청문회도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저 청문회가 바로 특검의 필요성을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고 그 직후에 끝나고 나서 청문회에서 끝나고 나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빠르기는 되게 빠른 거지만은 뭔가 잘 배치된 상황이죠. 네, 오늘 통과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안이 좀 특징적인 게 비교섭 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하나씩 그러니까 한 명씩이죠. 하나씩이 아니라 특검 대상 후보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 기간을 20일을 주면서도 딴 때하고 다르게 20일 동안에도 필요하다고 싶으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안은 20일 준비 기간 동안에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70일 동안 수사를 하되 대통령이 허락하면 30일을 더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니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아주 거부를 하라고 니네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의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또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특검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 엄청 전화 통화가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둘수록 계속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여론을 압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보면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탄핵이라는 이런 것들도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싶어하는가 이런 강력한 힘이 있으면 전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어떤 분열되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속도전과 그다음에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잘 설명하는 이런 것도 잘 좀 결합이 돼서 좀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소위 제 의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7월달 내에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 머리를 썼어요. 7월 19일이 이제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9일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겠다.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2에 통과하느냐 마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7월 19일이 1주년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2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9일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이걸 제의할 수 있도록 올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1주년 됐는데 이거 통과 안 시켜?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압박이 알려주네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셔요. 아니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서 요점은 민주당의 지금 전략은 7월 19일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국회의장이 이제 언제 올리고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주년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이 상징적인 날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겠다. 이런 전략이.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오히려 정상화가 안 돼야 못 들어올 거잖아요. 못 들어와야 우리끼리 재의결을 하게 되면 통과되거든요. 그거는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도 어쩌면 다 가져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번 주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계속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저께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한 그 상황이 다 이제 기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얘기와는 좀 다르게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이분은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라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게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만들었다. 야당은 주장하는데 여당에서는 아주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니네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런 명분만 더 주는 거지 이게 뭐냐. 이재명 방탄이 이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다고요. 제 말과 다른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난 또 지금 저 민주당에서 미리 답을 알려주고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죠. 예, 이제 10시 30분에 속개 예정이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열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파행 가능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현 시간부로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파행이 될 이유는 증인이 무슨 뭐 어떤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옛날에 뭐 선서를 거부한 증인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 때문에 누가 그랬죠? 그때 그 경찰청장 하던 왜 있었어. 예, 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한 권은희 의원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전화했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그 경찰청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해가지고 파행이 상당한 시간 정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서 여부로. 그런데 처벌은 못해요. 그래요? 네, 선서를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지.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어도 선서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는 거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내일 이제 조금 약간 사안별로 쟁점이 조금 달라요. 네. 예컨대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3번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다들 이제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그랬었으니까. 질문할 내용이 이종섭에게는 너 대통령하고 3번 통화했지?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 통화했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얘기를 좀 할 가능성이 크고 박정훈하고 유재훈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하고 유재훈 관리관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사건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전이 짜여졌는지를 유재훈에게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8월 2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3번 통화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25분에 임기훈 그때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한 5분 정도 한 4분 51초 정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1시 38분경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임기훈이 전화를 해요. 그때 유재훈이 2분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45분에 유재훈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하고 난 다음에 최상병 사건 회수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신범철에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임기훈은 또 누구에게 했냐? 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하고 유재훈은 또 누구에게 했느냐? 뭐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한 몇십 통화가 이 몇 명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군검찰 회수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동안의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 유재훈이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일 답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핵심적으로는 저는 내일 하이라이트는 박정훈 수사단장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올곧게 수사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뒤엎어진 과정인데 그 뒤엎어진의 정점이 대통령이더라라고 하는 의혹이기 때문에 내일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용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떤 자세로 이 수사에 임했는지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굴욕감을 느꼈고 어떤 외압을 당했는지 저는 이런 내용들이 내일 나오게 되면 좀 국민들이 매우 공감하거나 분노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 핵심은 이제 그렇다면 왜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했을까가 포커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위를 하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구명을 했거나 아니 누가 옆에서 연지를 했거나 전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이걸 밝혀내게 되면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전화가 걸어가는 내용들은 이 하나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저는 내일 그것과 관련돼서 뭐 김정민 변호사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키워드를 좀 잘 얘기해 주면 저는 이후부터 싸움은 좀 다른 양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오는 얘기 없거든요. 아니요. 대부분 나오죠. 맞아. 근데 내일 또 김계환 사령관이 원래 안 나온다고 그랬다가 영상으로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JTBC가 보도를 했어요. 좀 전에.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영상이면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겠나 봐요. 연결하겠다.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자기 출장 가니까 못 온다 그랬고 원래 김기한 사령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좀 전에 JTBC 뉴스에는 오후 늦게 영상으로 통화해서 자기가 출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 자기가 뭐라고 영상으로 나옵니까? 아니, 국회에서 그러니까 원래 안 나온다고 했다가. 아니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야지. 지가 뭐라고. 나라를 지켜야지 거기 서해 쪽 요즘 서해 훈련이 많습니다. 서해 훈련이 많고 군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를 정직하게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다른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저 모양은 뭐냐 하면 안 나온다고 비난받기도 싫고 그렇다고 나와서 박정원하고 대지를 하자니 공수처에서도 대지를 외면했는데 여전히 본인 입장이 용감하지 않군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정쩡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제일 약한 골이거든. 왜냐면 이분은 자기 소신껏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문할 때는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물어봐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술술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난 대통령 때문에 이 해군이 완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해병대가 참 어떻게 보면 좀 가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 공수처를 다녀야 되는 해병대 사령관을 유임시킨 것만 해도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것도 엄청나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니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사령관을 안 바꿔? 이런 식으로 아마 야구 감독이었다면 아마 당장 48시간 이내에 경질당했을 겁니다. 선수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서 노골적인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부가 이 민의의 정당에서도 어떤 국민을 능멸하는 이러한 어떤 기만적인 행위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가 제안을 좀 잘 드렸나 본데요. 지금 우리 여기 따라오시는 문자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최한라사님이 300만 원 연모으기 해가지고 이거 보냅시다. 댓글에 지금 올라와 있나 보네. 기록물 보관실에 잘 보관하게 합시다.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연모아서 보내보자고요. 호박엿으로 뭐 햇님도 그렇고 실과 바늘님도 그렇고 야 이거 잣가라고 잣 300만 원어치 보냅시다. 이런. 아까 연 먹어라 잣 먹어라 이런 거죠 지금. 지금 빅엿을 보냅시다. 뭐 이런 문자들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톡톡 튀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연락 과정을 이제 어제부터 막 이제 신문사에서 막 이제 기자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도대체 그 이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 사람이 연락책일까? 왜냐하면 그 이시원이 연락하고 나서 대통령이 연락하고 또 뭐 대통령이 연락하고 나서 뭐 이시원이 연락하고 뭐 이런 게 아주 순차적으로 빡빡빡빡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의 트랙이 있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내려가는 군 사법 라인. 여기는 주로 그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원 대령을 항명죄로 이렇게 엮어넣는 이런 사법 과정의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종석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 내려가는 지휘 라인. 국방부 지휘 라인. 요거는 지휘 라인인데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어느 단계에서 이 대통령 지시가 이행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뭐 휴가 처리를 한다든지 뭐 사단장도 행정적인 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휴가 처리한 거라든지 또 보직 해임을 무효화한다든지 이런 건 사법 과정이 아니라 행정적인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건 지휘 라인으로 가는 또 흐름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임기훈 이시원이 대통령실에서 투톱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그 경로 이런 어떤 거에서 비롯되는 어떤
대통령 의도를 확산시키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와 해병대에서는 이건 받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아니 여기 패턴이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먼저 전화하면 그 뒤에 바로 대통령이 또 동일 인물에게 네. 전화를 했다. 확인하고. 네, 요 추가로 뭐 확인하고. 그런데 요 흐름은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처음에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의 존재를 몰랐어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나에게 지금 대드는 건가 이걸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8월 3일 날 군 검사 셋이 김계환 사령관을 쳐들어갑니다. 예고 없이. 그러면서 다짜고짜 조사, 무슨 현행범 잡듯이. 그 군 검사 셋이 3시간 동안 해병대 사령관을 들들 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내 지시를 어겼다. 이런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이 박정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명죄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진술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거죠. 네, 박정훈이가 항명이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윗사령관인 김계환이 내 말 안 듣는데 이 사람 이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들들 볶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시원을 제일 편하게 생각했어요. 이 패턴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내려간 패턴이 또 역으로 올라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는데 가장 큰 폭발이 대통령으로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 패턴들이 이어서 중폭, 소폭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역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중폭, 소폭 그러니까 폭탄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술 좋아하신다. 7월 30일 폭탄주 스타일로 일처리한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7월 31일 날 경로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생각에 대통령이 내가 경로했으니까 문제가 다 풀렸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2일 날 이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놀랬죠. 맨 처음에 조태용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나 문자에서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11시부터 4시까지 완전히 대통령실과 국방부 전 라인이 지금 돌아간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8월 1일 날 행적도 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1일, 2일 사이 간격 11시에 왜 안보실장이 굳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안보실장이 움직였다는 건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움직였겠죠. 뭐 자기가 알아가지고 거기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8월 1일, 2일 사이에 대통령이 이분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분과 관련해서 지시를 조태용에게 했을 거고 아마 대통령실 전반은 이 내용들을 파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 세세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점은 대통령이다. 지금 과정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최혜병 특검도 중요합니다만 윤석열 특검이다. 성격상 그게 핵심이다. 이런 그렇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